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내가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많이 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볼륨을 조금 작게 해서 들으면은 그 울림 소리가 거슬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거고. 자, 오늘은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렇게 총 4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자, 보시면은 내가 임의의 함수를 하나 그려놓을게. 어떤 함수를 그릴 거냐면, 자, 우리가 중3 때부터 봤던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2차 함수지? 2로 블록한 2차 함수를 하나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여기를 x축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x가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 뭐 a라고 할까? x1이라고 해야겠다. x1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의 함수값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쓱 접선 그리면 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랑 미분계수랑 같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현재 양수지. 그치? 조금 더 가보자. 요점이라고 해보자. 쓱 해서 요점까지. 자,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쨌거나 양수지. 양수인데 어떻게 돼 있니? 이거보다 작은 녀석보다는 조금 완만하지. 당연히 값이 작겠지. 그치? 자, 그러다가 여기로 넘어왔대. 여기로 넘어왔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렸어. 접선을 그렸어. 기울기 상황은 현재 음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좀 가까이 갈까?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도 접선을 그렸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음수지. 그러면 왼쪽 2개하고 오른쪽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 왼쪽 2개는 fx가 원래 있던 fx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fx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증가할 때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때려버리면 혹은 미분계수값을 구하면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미분계수를 구하면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지. 알겠죠? 자, 일반적인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는 뭐야? 여기. 요점 꼭지점이지. 이 꼭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떴니? 0이 떠. 맞지? 그러면 이 꼭지점의 왼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른쪽은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뭐라 그래야 돼?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얘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얘는 증가 상태라는 이름을 줬는데 얘는 감소 상태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얘는 뭐라고 하지? 얘는 극값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극대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너무 허전하잖아. 안 그래? 내가 그냥 지어내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 즉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도 마찬가지야. 이게 증가야 감소야 모르잖아. 뭘 몰라.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어? 그래서 극소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극대값, 극소값 이전에 무슨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야? 함수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극대, 극소하고 함수값하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극대, 극소 자체가 함수값이야. 함수값 중에서 좀 특이한 녀석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거야. 알겠지? 요거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분을 쳤을 때 그 미분친 녀석의 부호를 만약에 알 수 있으면은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렇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양수면 무조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음수면 무조건 감소한다는 맞아. 그런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 혹은 극값을 갖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니까 그때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거나 우리가 최종 목표, 도대체 미분을 왜 배우는 거야? 도함수의 활용 왜 배우는 거야? 최종 목표는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증간표를 꼭 작성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증간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분을 쳐요. 미분을 쳐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습니다. 자, 미분 치면 2차 함수가 나오죠?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3인가? 3에서 0을 갖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설정을 해줘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다가 그 도함수죠.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처음 배울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뭐 할까? 뭐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이거 계산하면 양수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자, 0, 요 사이의 값 0 아무거나 대입해봤어. 0을 대입했더니 음수 나와. 그 다음 3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양수 나와. 그러면 원래 있던 미분 치기 전의 함수 원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은 증가 상황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감소 상황이 되고요. 요 구간에서는 증가 상황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의 값은 우린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은 거니까 이렇게 0으로 채워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지점 이 녀석의 값의 이름은 불쌍해서 극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 지점의 이름은 너무 불쌍하잖아. 남들은 증가 감소하는데 이 자식은 뭐 이름이라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극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지. 함수값 알겠죠?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암산이 안 되네요. 자,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3일 때 함수값 3일 때 함수값이면은 사인 9에다가 1 얼마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그 값을 구하라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상 증간표 작성했고 자 3분의 8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까지 확인을 했고 한 김에 그래프까지 그려버리자. 살짝 그리자 살짝. 자, 마이너스 1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8을 지난대. 대충 찍어. 3분의 8. 그 요점 지나지. 요점의 상황은 극대의 상황이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줘. 그냥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3일 때 어디 지나고 있어? 마이너스 8 지나고 있어. 자, 여기는 극소의 상황이야. 그럼 그 여기다 점 찍고 요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요. 내려갔다 올라가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 y절편은 찍어줘야 돼. 그래서 x가 0일 때의 값은 1이지. 여기다 점 찍자. 1이라고 치고. 그래서 연결을 쑥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지나고요. 올라가면 이게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을 칩니다. 자, 12x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딱 빡세 보인다. 자,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자, 12로 묶어버리면 잠깐만 12x 제곱으로 앞에 걸 묶으면 앞에 두 개를 묶으면 x-2고 이거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2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자, 뭘로 묶어야 되나? x-2, 12x-2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그것도 인수분해 바로 해버려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됐죠? 0이 되게 하는 x값 총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얘 3개를 기준으로 증간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간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확인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작은 거. 음수네? 그 다음에 0 대입하자. 음수, 양수, 음수니까 양수네? 자, 2분의 3? 음수, 양수, 음수네. 자, 2보다 큰 거, 양수네. 그러면 fx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fx의 모양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이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 그냥 뭐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고 표 한번 채워줬고, 자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뭐야? 여기다 대입해야 돼.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3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8이고요.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4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30이고 마이너스 10 나오나? 마이너스 10 나온 것 같아. 자, 계산이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돼. 내가 계산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0이라고 쓰고, 이거 이름 뭐야, 이름? 내려갔다 올라가는 지점? 극소값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는, 잠깐만, 이건 뭐 되겠다. 27이고, 19, 13? 뭐 13이 나오겠네, 13. 13 나온다라고 해서 이 녀석의 이름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극대값이라고 쓰면 되고요. 2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극소값.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자 모양은 아마 내려갔다 올라가는 W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극소값이 2개, 그 다음에 극대값이 1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3차 함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증가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증가 관련 나왔으니까 역시 미분 쳐서 확인할 거야. 자, 미분을 치게 되면 f'x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2차 함수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구간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전에 문제 풀 때는 0보다 크다라고만 했잖아요. 왜 등호가 왜 들어가요? 라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이거 원점이고.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거의 누워야 돼. 누웠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누웠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는 x 세제곱 미분 치면 3x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0에서의 미분계수는 도대체 뭐야? 0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잖아. 맞니? F'이니까 여기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잖아. 됐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이 꼬이네. 자, 이게 접선을 그리다 보면은 양수 하면서 양수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0일 때 0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양수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 녀석 0이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나? 올라갔다 내려갔으면은 이거 극대고 내려갔다 올라갔으면은 극소였는데 얘 뭐야? 올라갔다 올라갔는데? 그치? 그럼 이 녀석은 x는 0에서 얘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됐지? 이 녀석 때문에 증가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녀석 때문에 등호를 꼭 붙여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이 녀석이 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1학년 때 우리를 괴롭혔던 2차 부등식을 푸시는 건데 2차 함수로 푸는 2차 부등식 풀이를 한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 뭔진 모르겠지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2차 함수로 풀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자, x 제곱이고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을 더하고 빼시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a가 0 이상. 요 부등식을 풀면 돼. 지금 내가 요거를 2차 함수라고 받고 이 녀석을 y축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하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3분의 1, 그 다음에 모르니까 3분의 1 플러스 a 뭐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걔 뭐 대충 찍어. 여기라고 치고 이렇게 그리자.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려야 될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그려야 되냐면
뭐 1에서 뭐 2, 뭐 1에서 2, 뭐 여기로 찍을까? 이렇게 찍었어. 찍고 보니까 잘못 찍은 거 같지? 왜냐하면 1일 때도 증가해야 되거든? 이거 0보다 커야 돼. 1 땐 괜찮게 찍었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 1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요 부분만 그려지게 될 텐데 요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부 다 0 이상으로 올려야 돼. 그럼 뭐만 올리면 다 올라가니?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녀석만 올리면 다 올라가겠지. 즉 F'1의 값을 0 이상이라고 설정을 하면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이가 끝나는 거다. 알겠죠?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게요. 자, fx는 3차 함수고요. 그 녀석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미분 쳐야죠, 뭐. 자,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조사해 보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므로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3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되더라. 즉 x는 마이너스 1과 3에서 뭐 그 값을 가지겠네요. 그쵸? 그래서 증간표 연습했잖아. 증간표 연습했으면은 이 3차함수의 모양은 극대극소를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 이렇게. 알겠니?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요때가 x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요때가 3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뭘 갖는다? 극대를 갖고 3일 때 뭘 가져요? 극소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대입하면 되지 뭐. 대입을 해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대입한 거 자, 마이너스 27 플러스 k 다행이다. 이렇게 되겠네. 이 녀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줘버리면 되겠네. 어디다 줄까? 어디다 줄까? 여기다 주자. 얘는 그냥 플러스라고 하고 그러면 자, 5 플러스 k는 27 마이너스 k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넘기시면 이 k는 20이다. k 값은 11이다 라고 맞지? 11 맞지? 11 맞지? 그래서 k는 11이다 라고 바로 찾으시면 되더라. 이건 쉬웠지?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볼게요. 야, 5번 문제는 별이야. 아, 이거 시험에 나오지. 그치, 무조건 나오지. 안 나오면 안 되지, 얘는. 왜 그러냐면 이건 1학년 거랑 섞여 있어. 그 1학년 때, 그 뭐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을 거야. 뭐 두근이 뭐 1보다 커요, 뭐 1보다 작아요, 두근 사이에 뭐 1이 있어요, 뭐 이따위 문제들. 그게 여기 섞여 있어, 지금.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 극대극소 얘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극대극소로 갔나 봐.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그럼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자리하고 여기 자리가 극대극소 자리잖니? 그때 x값의 범위를 알려준 거야. 자, 마이너스 2는 극대값 왼쪽에 극대값 오른쪽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딱 요 상황이 되는 거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도함수를 그리잖아. 도함수로 그리게 되면은 도함수는 이 녀석 극값이고 이 녀석 극값이니까 이게 지금 얼마야?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하자. 모르니까 뭐 베타라고 하자. 그치? 이때 0을 갖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알파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문제. 알겠어? 그럼 일단 미분 치자. 자, 이렇게 됐겠네. 알겠지? 자, 요 녀석을 극대값, 극소값을 갖게 하는 녀석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그 알파, 베타는 얘는 0이다 라고 하는 녀석의 두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 두 근 중에 알파를 작은 거라고 놓고 베타를 큰 거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알파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베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관점에서 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자, 이때 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값이라고 부릅니다. 즉 경계값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실 것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단계 그래프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뭘 하냐면은 이 녀석을 경계값이라고 했잖아. 지금 얘는 경계값이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야. 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을 합니다. 자, 모조리 다 판단해야 돼요. 두 개의 함수값의 부호를 다 판단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로 다시 쪼개지는데, 자, 경계값의 부호가 모두 F 경계값의 부호가 모두 양수가 나온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모두야, 모두 양수. 그 다음에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나온 경우도 있어. 이때는 한 개만이라도, 한 개만 이상은 적어도 한 개, 적어도가 낫겠다. 적어도 한 개.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나오길 바라야 되냐면 적어도 한 개라도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반가워해야 돼. 알겠지? 전부 다 양수 나오잖아. 아씨, 그러면 또 가야 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 세 번째 단계로 자, 요 2차식이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도 따져봐야 돼. 됐죠? 실근을 두 개 가지니까 여기서는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판단해야 되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 가야 돼. 네 번째, 이 축하고 자, 이 참수는 당연히 대칭축을 가지고 있을 거야. 축하고 그 다음에 이 경계값 있지. 경계값의 대소관계도 판단을 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를 풀어야 되냐면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아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음수가 떴어. 아,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이거만 하면 돼. 아, 행복해. 알겠지? 경계값에서 예를 들어서 경계가 4개가 나왔어. 4개 값 중에서 1개가 음수가 나오고 3개가 양수가 나왔어. 그럼 그 4개의 공통된 범위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기분이 왜 좋을까 내가 음이다. 음이야. 음수 나왔어. 음수. 땡큐야. F'-2가 양수. 그 다음에 F'-1이 음수. 아, 됐어. 끝났어, 이제. 자, 이거를 여기다 써야겠구나. 자, F'-2를 대입하면 12에다가 -4a, -4 플러스 a. 요 녀석 양수. 자, -1 대입했을 때 3 -2a, -2 플러스 a 음수. 됐으면 이제 마무리하면 돼. 자, -3a 플러스 8인가? -3a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그럼 a는 3분의 8보다 작다. 하나 찾았고, 자, 여기는 -a가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여기겠네. 답은 a가 3분의 8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요. 라고 답을 내시면 끝이야. 얼마나 감사하니. 알겠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6번 문제고요. 뭐 그림 나와 있고 뭐야 이거 뭐야. 뭐래 몰라. 뭔지 몰라. 그냥 모르겠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고 x는 5에서 극대, 그 다음에 x는 9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것만 알고 있어. 자, 그냥 풀어 그냥. 아이고.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랍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말 꼭 나오거든 가끔가다. 그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fx를 일단 설정하고 시작해. x 세제곱, ax제곱, bx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설정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돼. 알겠지? 근데 x는 5에서 극대, x는 9에서 극소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미분 쳐서 5 대입하면 0 뜬다는 소리고, 아니, 9를 대입해도 0 뜬다는 소리겠네. 이거 의미하겠지. 그럼 미분 쳐야지 뭐. 미분 치자. 자, f'x가 3x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 녀석이 5를 대입해도 0, 9를 대입해도 0 뜬대. 즉 얘를 3으로 묶어버리면 x-5하고 x-9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겠지. 그지? 이거 전개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4에다가 왜 이렇게 커 숫자가? 더럽게 크네. 자, 마이너스 14 3x 제곱에 마이너스 14 왜 암산이 안 돼? 42x 9, 5, 45 3, 5, 15 3, 40, 135 이런 저질. 자, 그래서 2a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2a가 마이너스 42가 되면 되고요. 즉 a는 21이 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21이 되면 되고, b는 그대로 135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문제가 자, 극대하고 극소의 차를 구하래. 자, 그러면 A 찾았잖아. A 찾았으니까 이건 너희들한테 맡길게. 자, F 누가 극대야? F5에서 F9를 빼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A하고 B값 찾아줬으면 찾을 수 있잖아. 설마. 이거 안 찾아줬다고?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5를 대입하든 9를 대입하든 어차피 뺄 거잖아. 빼면 실은 날라가잖아. 알 필요 없어. 알겠죠? 파이팅!